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숙제 개념편 54쪽 유형편은 55쪽인데 단원 마무리를 금요일로 미룰 거잖아. 미리 할 사람들은 미리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오늘은 배우는 양이 별거 없는데 아니다. 평소보다는 배우는 양이 좀 많기는 해. 근데 기본적인 원리랑 논리 자체는 똑같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없어. 하나만 제대로 배우면 그거 갖고 그냥 변형이라 쉬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집중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원과 접선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용어들을 정리해야 되거든. 원과 접선인데 원은 이미 여러분들 뭔지 알지? 그러면 원은 생략하자. 자, 바로 그냥 첫 번째 접선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접선. 뭐가 접선이야? 그렇지, 접하는 선. 자, 접하는 선. 이걸 바로 우리는 접선이라고 불러. 근데 접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 접한다. 뭐야? 맞잖아요. 뒤지고 싶냐? 접한다. 접한다. 정답. 본받아 선배님. 자,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기본적으로 접선에서 접한다라는 뜻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사용을 하거든. 근데 오늘 접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킬 거야. 조금 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 확인됐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오늘은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접한다라는 단어의 뜻은 한 점에서 만난다가 맞으니까 이걸로 일단은 우리가 가보자고. 중간에 바뀌게 되는 확장되는 개념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자. 일단 접하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됐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하나의 원이 있어. 확인되니? 그랬을 때 선을 내가 이렇게 하나 그렸어. L이야. 그럼 이 선은 무슨 선이라고 불러야 될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지. 한 점이 아니라 이런 애를 우리는 지금부터 할선이라고 부릅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 다시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럼 얘는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죠.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원 밖의 선이라고 부르면 돼요. 확인되세요? 원이랑 안 만나. 밖에 있다 라는 의미를 사용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내가 선을 그려버리겠을 때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선, 이거 우리 뭐라고 불렀지? 그렇지, 이게 바로 접선이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때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교점이 있지? 요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접점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확인됐죠? 그래서 원과 선 사이의 위치 관계 세 가지 중에 각각의 선들을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겁니다. 확인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원의 중심 5를 찍었어. 확인되니? 이때 내가 여기 보이는 이 할선하고 수직으로 이렇게 되게 만나잖아?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점이거든, 만나는 두 교점이. 이때 선분 AB랑 AB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 그렇지, 2등분이 되겠지. 왜? 선분 AB는 하나의 현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니까.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되지? 자, 그러면 다시 내가 여기서 5에서 이 접선까지 수직이 되게 내려버리잖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작도, 즉 도형을 만들어 보면서 익혔던 경험 중에 하나야. 뭐가 되냐? 수직이 되게 내려버리면 여기 있는 접점 있지? 접점에서 무조건 수선의 발이 만들어집니다.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반지름하고 접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있지? 그 교점이 바로 접점이 된다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간단한 용어를 통해 두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질이 존재를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반지름 있죠, 반지름. 반지름과 접선 있죠. 접선이 만약에 만난다라고 하잖아? 그럼 무조건 수직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만나기만 한다라면. 물론 이렇게 그리는 경우 있을 거야. 선생님 이거 반지름이잖아요. 이 새끼랑 얘가 어떻게 수직이에요? 이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떨 때? 만나게 된다라면. 다시 말하면 접점이 있다라면. 확인돼요? 즉 말의 앞을 붙이는 거야. 이게 어떤 때 성립이 되느냐? 반지름과 접선이 만난다면 그때는 반지름과 접선은 항상 뭐다? 수직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왜 이렇게 수직의 관계를 가지게 되느냐? 그림을 그려봤더니 작도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구나 라고 넘기면 되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인지 궁금해요? 증명 과정이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밝히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런 거구나. 마치 원을 동그라미라고 부르듯이 당연히 그런 거구나. 마치 삼각비가 직각삼각형에서만 되듯이 당연히 그런 거구나. 뭐가? 뭐가? 삼각기가 직각삼각형. 아니 그러니까 그렇듯이 뭐가? 사각형이 직사각형의 한 내각이 90도지. 뭐가? 증명 과정.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게. 그건 그냥 뭐야? 이게 왜? 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네가 전교 부회장이야. 왜?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 근데 네가 안민협이야. 왜? 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 없잖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마치 아니야, 더 이상 안 할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과 접선이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성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야. 이거 여러분들 사실 언제 처음 배우냐면 1학년 2학기 때 처음 나온 내용이야. 원에 대한 얘기 하면서. 그때 처음 배우긴 하거든. 근데 한 번 더 나온 거니까 이렇게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 내용 딱 가지고 우리는 어디 볼 거냐면 4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볼 거거든. 보이죠? 49쪽의 그림을 한번 봐봐. 이 위에 이렇게 네모칸 쳐져 있는데 그림을 보잖아? 원이 그려져 있고 마치 뭐처럼 생겼냐 이거.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기지 않았냐? 그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그림들은 원이 나오고 접선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끝나는 거였거든? 근데 지금부터 그렇게 안 나올 거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접선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돼. 자, 말 그대로의 의미로 확장이야.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을 지금까지 포커스로 잡고 원에 대한 거를 좀 더 강조해서 그려서 문제들을 살폈다면 지금부터는 접선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잡아서 접선을 좀 더 강조할 거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봐야 되는 그림은 원이 이렇게 크게 그려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확인돼요? 즉 원은 조그맣게 우리가 그려놓되 이렇게 접선이라는 존재가 더욱더 강조돼서 길게 그려지게 될 거라는 얘기지. 확인돼요? 그리고 또 다른 접선이 이렇게 하나가 더 그려져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다양한 접선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여기 만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접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합격했어? 모르겠어? 왜 안민협이랑 같은 길 가려고 그래? 좋은 길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접점 확인됐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도 점이 하나 생겼지? 요 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점이야? 그렇지, 접선끼리 만나서 생긴 점이잖아, 맞지? 그럼 이 점 뭐라고 불러야 될까? 뭐라고? 그렇지, 그냥 교점이야.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냥 접선끼리 만나서 생긴 접선의 교점이야. 자, 접선의 교점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지금 보면은 접선의 교점을 A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보이는 접점들 두 개가 보이지? 각각의 점을 B, C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여기 안에 분명히 원의 중심 O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점이 우리가 확실하게 눈에 띄는 점들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 확인되니? 자, 이때
내가 원의 중심 O에서 접점까지 반지름을 딱 그리면 수직으로 만나겠지. 원의 중심 O에서 접점까지 반지름을 딱 그리면 수직으로 만나겠지. 그리고 중심에서 여기 보이는 접선의 교점까지도 선을 하나 딱 그릴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렸더니 결국에는 여기 뭐가 만들어져?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죠? 자, 이때 지금부터 잘 봐.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때? 같지? 여기 직각으로 똑같지? 그 다음에 여기 두 삼각형의 공통인 빗변이잖아. 그러면 직각 R, 빗변 H, 한 변의 길이 S 해서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RHS 합동조건을 통해서 얘네들이 합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가 어때? 같아.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다? 같아.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보이는 AB라는 변의 길이랑 여기 보이는 AC라는 변의 길이가 어때? 같아. 여기서부터 접선의 확장된 첫 번째 성질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가 될 거냐? 외부의 한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한 점은 누가 되는 거야? A가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이때 원의 접선을 그리면, 모두 그리면, 자, 즉 접선을 그릴 수 있는 만큼 그린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모두 그리면 그때 외부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어떻다? 같다. 즉, 접선을 모두 그렸을 때 외부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 가는 거리가 어떻다? 같다. 왜? 합동이니까. 확인돼요?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배우는 첫 번째 성질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확인됐어요?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이제 여기서 접선들을 우리가 지금 A에서부터 두 개의 접선을 그려냈지. 근데 사실 따지고 보잖아? 반드시 A를 지나는 접선을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접선 내 마음대로 또 그릴 수 있잖아. 하나만 더 그려볼까?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접점 D를 만든 겁니다. 확인돼요? 그러면 그 순간 뭐가 만들어지냐면 접선의 교점이 하나, 둘 추가가 돼요. 그러면 점의 위치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이름을 좀 바꿔보자. 자, 여기 점을 A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접선의 교점 B, 접선의 교점 C라고 잡았을 때 접점들이 여기가 D죠. 여기는 E, 여기는 F 라고 해서 접점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 그림에서 삼각형 ABC는 결국 어떻게 만들어진 삼각형이라고 부르느냐? 원 있죠, 원. 안에 있는 원 O의 외접 삼각형이다라고 불러요. 외접 삼각형. 무슨 뜻이냐? 외부에서 접하는 삼각형. 여기서부터 한 번의 확장이 또 이루어지는 거야.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접선이라는 거에서 접한다라는 단어의 뜻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 보이는 외접이라는 말은 외부에서 접하는 거잖아. 외부에서, 즉 밖에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 지금 그림 봐. 원하고 삼각형 사이에 만나게 됐을 때 접점이 몇 개 나왔어? 3개가 나와버렸지. 그러면 3군데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한 군데서 만난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의미가 변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확장이야. 무슨 의미냐면 원과 삼각형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삼각형은 원과 세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접한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통 접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사용을 해버리잖아. 여기 보이는 하나의 접선이지. 접선하고 원은 어때? 한 점에서 만났지. 이 접선과도 한 점에서 만났지. 이 접선과도 한 점에서 만났잖아. 다시 말하면 접선의 입장에서 보면 한 점에서 모두 만난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접 삼각형이다라는 의미 자체를 해석하게 될 때는 삼각형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삼각형을 이루는 각각의 변이
삼각형을 이루는 각각의 변들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도형과 도형이 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사각형이 원의 외접 사각형이다라고 하면은 사각형을 이루는 각각의 변 4개가 모두 어떻게 되면 돼? 한 점에서 만나면 돼. 변 4개가 각각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되는 이 외접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접한다라는 단어의 뜻은 항상 도형을 구성하는 변들이 모두 각각 한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의미 자체를 해석을 하고 들어가면 외접 삼각형이라는 의미가 교점이 3개가 나오긴 했지만 각각의 변에서 한 점씩 만났으니까 이거 외접한 거예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 개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혼돈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야.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거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었거든?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그냥 이거니까 외워 라고 얘기를 하셨어. 최소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해주는 얘기야. 잘 기억해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외접 삼각형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제부터 봐. 원의 외부의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모두 그렸을 때 외부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변의 길이랑 여기 보이는 변의 길이가 어땠어? 같은 거 우리 앞에서 알아냈잖아. 그럼 다시 외부의 한 점을 여기라고 생각하잖아?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랑 어떻겠니? 같아지게 되는 거야. 다시 여기를 외부의 한 점이라고 생각하면 CF의 길이랑 여기 보이는 CF랑 뭐야 이거? 왜 F가 2개야? 이렇게. 자, 그러면 CD의 길이가 어떻다고? 같아지게 되는 거라고. 색깔별로 모두. 확인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봐봐. 삼각형 ABC는 원 5의 외접 삼각형이지. 여기서 말을 내가 살짝 바꾸면 원 5는 삼각형 ABC의 뭐가 되는 거야? 내접원이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의 테두리에 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만 있다라면 여기 안에 있는 원이 내접원이지. 그럼 결국에 여기 보는 요 중심이 내접원의 중심이 되겠지. 내심의 성질로 넘어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심의 성질에서 니네 처음 내가 수업할 때 가르쳐줬던 것 중에 하나가 외부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 가는 거리가 어떻다고 그랬어? 같다고 해서 가르쳐주고 이걸로 증명해줬지. 그 성질이 여기서 나왔던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를 추가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림 자체에서 외부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 각각 가는 거리들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를 5라고 하면 여기 길이가 뭐가 돼? 5. 여기 길이를 3이라고 하면 여기 길이는 뭐가 돼? 그렇지, 모르지. 여기가 3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길이가 2면 여기 길이도 뭐가 돼? 그래,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들이 잡혀 나올 거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그림 하나에서 대단히 많은 걸 알아냈어. 접선 2개 그리면서. 어땠어? 직각의 직각으로 만들어져서 합동이었잖아. 맞지? 자, 이때 잘 봐. 동그라미랑 x 더하면 90도지. 여기도 90도지.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 더하잖아? 몇 도 되겠어? 180도 되겠지.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가 60도야. 여긴 당연히 몇 도겠어? 120도. 다시 말하면 여기 각의 크기를 알면 180에서 이 각의 크기 빼면 얘가 나오겠지. 반대로 180에서 얘 빼면 이 각의 크기 나오는 거지? 그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이런 성질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바로 필수 문제 1번 그냥 눈으로 봐. 첫 번째 문제 x 몇 도야? 50도. 왜? 접점이라고 했잖아. A, B가. 다시 말하면 반지름하고 접선은 무조건 어떻게 돼? 수직으로 만나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50도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P에서부터 A, B까지 접점까지 그으면 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 같아지는 거니까 PAB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X 몇 도가 돼? 55도. 맞습니까? 그래, 단순하게 그냥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별거 있어? 진짜로 딱 요거야. 반지름과 접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우리는 요거 하나 배운 거야. 외부의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모두 그렸을 때 외부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게 같다. 이거. 확인돼? 그럼 자, 바로 뒤로 넘겨. 필수 문제 2번 딱 눈으로 봐. 자, 필수 문제 2번을 봤더니 PB의 길이를 찾으라 그랬지? 맞아요? 그럼 PB의 길이랑 똑같은 게 누구야? P,
A의 길이가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지금 보니까 원이 하나가 있고 외부의 한 점 P가 여기에 있고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PA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의 중심 지나가고 이렇게 반지름이 표시된 게 4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여기가 6이라고 나와 있잖아. 맞아요? 그럼 우리 일단 이 길이부터 얼마야? 반지름 4겠죠. 그리고 반지름하고 접선이니까 수직으로 만나겠죠. 그럼 우리 여기 길이 x라고 잡아버리면 피타고라스 행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써볼까? 어떻게 돼요? 여기 10의 제곱 100에서 빼기 16을 하면 이게 x의 제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x가 제곱한 게 84죠. 그럼 x는 2루트 21. 그래,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됩니까? 좋아. 그럼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있어? 자, 그러면 필수 문제 3번. 여기다 별표 하나 치세요. 요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이 접선에서 보게 되는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입니까? 문제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다 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할 거냐? 8, 9, 5라고 나와 있을 때 문제에서 A, D의 길이를 찾으래. 이 길이 찾는 거네? 그럼 A, D의 길이를 찾는 거는 A, E의 길이를 찾는 거랑 똑같지? 어디서 찾든 상관이 없어. 그럼 A, D의 길이를 찾으려면 B, D의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길이 이제 우린 찾아야 되니까 X.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여기가 8, 9, X잖아. 내가 찾고 싶은 길이는 9 플러스 X야. 근데 X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생각이 확장을 하는 거야. 어떻게 확장을 할 거냐? 얘 접점이지. 얘도 접점이지. 여기도 접점 하나 보인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외부의 한 점 여기서 접점까지 가는 거리가 같은 거를 알고 있었잖아. 근데 외부의 한 점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생기는 거야. 외부의 한 점이 여기도 생기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왜? 접점이잖아. 그럼 결국 이 길이가 x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자연스럽게 뭐가 돼? x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다시 외부의 한 점 여기 있잖아.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같아져. 근데 난 이 길이가 5-x인 걸 알아.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가 돼? 5-x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길이 전체가 얘랑 똑같은 거 우리 알고 있었잖아. 밑에 거 길이가 9 플러스 x지. 이거가 위에 거 길이는 13-x잖아. 같은 거라고. 그래서 결국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정답하지. 즉 다시 말하면 이 그림들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풀면 그 다음부터 어려운 게 없는 게 얘만 외부의 한 점으로 보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도 외부의 한 점이고 접점까지 가는 거리라고 봐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외부의 한 점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 자체를 조금 넓은 시야를 넓게 가지고 해석을 좀 해줘야 돼. 그러면 원과 접선은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넓게 가지는 시야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더라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야. 여기까지 어쨌든 확인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옆으로 또 가볼까? 자, 옆으로 넘어와 보면은 이번에는 필수 문제 4번이거든요. A, D, B, CF의 길이를 찾아서 더하라고 시켰죠? 맞니? 그러면 요거 여기다가 그림 한번 그려놓고 보여줄게. 자, 필수 문제 4번. 지금 보면 원이 하나가 있는데 접선이 하나가 지나가. 접선이 또 하나가 지나가. 접선이 또 하나가 지나가. 그리고 ABC. 그리고 여기가 D. 여기가 E. 여기가 F. 그 다음 여기가 8. 여기가 12. 여기가 10이야. 원의 중심 5가 여기 있고. 자, 이때 A, D, B, E, CF 길이를 더한 거 찾으라고 그랬죠. A, D의 길이 그냥 A, B, E의 길이 그냥 B, C, F의 길이 그냥 C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A, B, C를 더한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지?
자, 근데 그림을 잘 보니까 원의 입장에서 보잖아? 외부에서 접하는 삼각형이지. 다시 말하면 이 각각의 변들이 원에 접선의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잖아. 그럼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가는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이 길이가 우리는 뭐라고 보면 돼? B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 이 길이도 얼마라고 보면 돼? C. 이 길이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삼각형 ABC의 둘레를 8 더하기 12 더하기 10, 그래서 30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질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가지면 돼? A, B, C를 더해서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둘레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2배가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확인되니? 그럼 이때 첫 번째 문제는 뭘 찾으라고 시켰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찾으라고 그랬죠? 얼마가 됩니까? 그래, 이렇게 첫 번째 문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래서 결국에는 A, B, C를 합친 게 10온 건 내가 알아냈는데 A가 얼마냐고, B가 얼마냐고, C가 얼마냐고, 그걸 찾으라고 시키는 거야. 확인돼? 그럼 그걸 찾으라고 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 자, 지금부터 잘 봐요. A 더하기 B가 얼마였지? 8이야. B 더하기 C는 12. 여기니까. 그 다음에 A 더하기 C가 얼마예요? 10이죠. 여기까지 확인? 자, 근데 난 이거 다 더한 거 15인 거 알지? 누구만 찾으면 돼? A만 찾으면 되지. B, C를 더한 게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있네. 12.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바로 정답 나왔지? A가 얼마예요? 3. 이렇게 찾으면 돼. 이게 제일 스마트하게 찾는 방법이야. 제일 스마트하게. 근데 우리 여기까지 스마트하지 않잖아. 아니야. 아니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될 거냐? 이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가 보통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즉, 첫 번째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두 번째 문제처럼 특정한 변의 길이 하나를 찾으라고 시키게 나오거든? 그럼 그때 찾는 방법 가르쳐 줄게. 여기 A잖아. 내가 이거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도 뭐야? A야. 그럼 이 길이 뭐야? 8-A야. 이 길이는 뭐야? 10-A야. 그럼 이 길이가 다시 뭐가 돼? 8-A 되겠지. 같을 거니까. 얘랑 길이 같은 게 여기잖아. 10-A잖아. 그러면 얘랑 얘 더하면 얼마 되면 돼? 12. 그래서 우리는 18 마이너스 2A가 얼마예요? 12.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결국 A가 얼마가 돼요? 3. 이런 식으로. 확인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찾는 이 방법 있지? 이 방법 자체를 좀 기억해놔. 외부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 거리 찾는 방법이거든? 이거 되게 폭넓게 잘 쓰일 거야.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이거 스마트하게 푸는 거라고 해서 이걸 풀지 말라 그랬지? 왜 그러냐면 원에 내접한, 외접한 삼각형 지금 나왔지? 한 장만 딱 넘겨봐. 원에 외접한 사각형이 나와. 그러면 이 순간 문자가 몇 개로 늘어? A, B, C, D 4개로 늘어. 근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게 오각형도 나와. 5개로 드네? 그럼 식이 5개가 나온다는 얘긴데? 5개가 아니지. 10개가 나오겠지, 식이. 그걸 어떻게 다 할 거냐고. 거기서 맞는 걸 어떻게 골라낼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회전을 통해서 길이가 같은 거 하나씩 찾아나가는 쪽으로 문제를 푸는 걸로 여러분들이 익혀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필수 문제 5번 문제 눈으로 볼 겁니다. 자, 필수 문제 5번 문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 한번 또 읽어보세요. 원에 외접한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래. 근데 내접한 원에 반지름의 길이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찾으라고 한 거 맞아요? 맞아요. 야, 확실하게 맞는 거 맞냐? 왜 말을 이렇게 더듬냐? 확실해?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지금 직각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4, 여기가 3. 맞죠? 자, 그럼 여기 길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5.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 푸는 방법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가져갈 수 있거든? 내가 만약에 중학교 2학년 2학기를 배웠어. 내심을 배웠어. 그러면 이거 내심의 성질로 찾아도 돼. 이거 원의 중심 5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직되게 내린 게 내가 찾고 싶은 반지름 R이잖아요. 맞지? 이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
여기가 ABC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ABC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지금 직각 보이지? 이것 때문에 넓이가 6이거든요. 근데 이걸 내저번의 성질을 통해서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삼각형 ABC의 둘레에다가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어. 이거 이용해서 내저번의 반지름 찾아도 돼. 근데 우리의 수업 목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찾게 될 거냐? 바로 여기 하나를 더 그립니다. 여기도 반지름 R이겠죠? 이때 이 사각형의 모양에 집중하는 거예요. 각 3개가 직각이니까 얘도 자연스럽게 직각되겠지? 무슨 사각형이 돼요? 정사각형. 그럼 자연스럽게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R. 여기도 뭐가 돼? R.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아까 봤던 문제랑 똑같아지지? 여기가 뭐야? 4-R. 여기가 뭐야? 3-R.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접점이잖아. 이 길이가 뭐가 돼? 4-R. 여기 길이가 3-R. 그러면 얘네 둘 더한 게 5가 되는 거지?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럼 7-2R이 결국 얼마예요? 5. 따라서 R이 얼마입니까? 1. 이런 식으로. 이게 3학년 2학기에서 요구하는 방법이야. 어쨌든 이렇게 외부의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모두 그리면 접점까지 가는 거리가 같다. 요 성질 하나 이용해서 도형만 바꿔가면서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돼야 안 돼요? 소정이 괜찮아? 응. 자,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펑.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봐. 이제 4번. 원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원을 외접하는 사각형이라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추가적으로 외워야 될 두 번째 공식 하나가 등장할 겁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물론 공식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자, 원이 있어. 원에 외접한 사각형이지. 다시 말하면 사각형은 변이 몇 개야? 4개지. 즉 다시 말하면 원에 접선이 몇 개가 있는 거야? 4개. 그 4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사각형.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렇게 하나,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원에 외접한 사각형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랬을 때 여기 접점들 하나, 둘, 셋, 4개의 접점이 보이겠지? 얘를 E, F, G, H까지 쓸 겁니다. 이게 왜 우아야? 뭐가? 그럼 자, A라는 점은 원의 외부의 한 점이지. 접점까지 가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요? 같지. 자, 같은 색깔은 같은 길이야. 소정이 돼? 소정아, B에서 E까지 가는 이 길이랑 같은 건 누구겠니? H랑 뭐요? BF. 그래, BF. G는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둘의 길이가 똑같겠지? 자, 그 다음에 아저씨, C에서부터 G까지 가는 거랑 같은 거. G에서 F까지 가는 그렇지. 자, 그 다음 마지막 펑. 그냥 불러봤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자, 이렇게 색깔별로 길이 같은 거 확인되죠? 요거는 여기 외부 한 점에서 접점까지 가는 거리가 같다는 성질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림 잘 봐. 그림 잘 봐. 두 번째 공식이 여기서 나오거든. AD라는 길이 보잖아. 초록 보라지. BC는 빨파지. 이렇게 두 개 합치잖아. 초보 빨파지. 맞아? 얘네 둘 봐. 초보 빨파지. 같네. 다시 말하면 원에 외접한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합이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질이에요. 확인돼요?
별거 없지. 그냥 우리가 표시해 놓고 나는 그냥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의 전환점을 제시해 준 것 뿐이야. 당연한 성질이잖아. 괴리 같은 거.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더하는 걸로 확인했더니 둘의 길이가 항상 어때? 같아지게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는 얘는 알고 있었던 거잖아. 여기다가 요거 하나 추가요, 요거 하나 추가요 해서 두 가지 성질만 추가로 외우세요라는 얘기를 나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야. 별거 있냐? 진짜 오늘 별거 없어. 한 가지에서부터 그냥 파생돼서 넘어갈 거라 그랬잖아.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확인됐니? 자, 그럼 바로 필수 문제 6번 눈으로 딱 봐. 야, 원을 외접한 사각형이지? 우리 A, D랑 B, C를 더한 게 A, B랑 C, D를 더한 거랑 똑같다는 거 알지? 그럼 X 더하기 6이 결국 얼마가 되는 거야? 14가 되겠지? 그럼 X가 얼마가 돼? 그래, 그냥 그렇게 끝나는 문제야. 별거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럼 필수 문제 7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빨리 풀어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합시다. 얼추 시간 맞네. 이 정도면 진짜 오늘 단어 마무리까지 다 해도 별 부담 없겠지. 아니 그냥 어차피 숙제는 공지한 대로 하고 안 바꿀 거야. 별로 안 어렵지? 야 부회장 별로 안 어렵잖아. 그건 그렇고 승희 오늘 왜 갑자기 학생회 면접 본 거야? 원래 하고 싶었던 거였어? 같이 하자고 했으면 꽂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왜 면접까지 보러 오라 그래? 만약에 그거 하면 학생이 임원인 거야 그냥? 뭐 정규 부회장 이런 건 안 하고? 아니 드는 조용히 해. 힘도 없는 은행 중 학생회. 아니지. 하는 일 없는 은행 중 학생회 하면서 뭐라고? 그래 놀긴 하겠지. 야 그래서 현빈이 잘해? 아니 근데 아직 뭐라 만나지도 않았고 내일 만나거든요. 아직 잘 몰라요. 자,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 여기 길이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죠? 자,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 길이 구하려면. 일단 여기가 5인 거 알고 여기 얼마야? 4지. 그럼 여기도 얼마야? 4. 그러면 나 이 길이만 알잖아? 두 번째 성질 이용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얘네 둘 더한 게 이렇게 더한 거니까. 그럼 요 길이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 길이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거냐? 이렇게 보조선 2개 그릴 거야. 접점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야? 2지. 여기도 얼마야? 2가 돼야 되겠지. 왜 2야? 지름의 길이가 4니까.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자, 그럼 다시 여기 길이가 얼마? 2지.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되겠어? x-2가 되겠지. 자, 이때 이 점을 원의 외부의 한 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이 접점까지 가는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x-2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전체 길이가 5인데 5에서 이걸 빼면 여기 길이가 나오겠지? 얼마가 돼요? 7-x. 그럼 여기 길이가 다시 뭐야? 7-x. 그러면 이제 얘랑 얘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다? 4랑 5를 더한 9가 되겠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더해볼까? 요거랑 요거 더하면 9-x잖아. 9-x에다가 x를 더하면 9래.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치? 뭔가 이상하다, 그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변의 길이를 돌려서 찾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찾아야 되거든. 자, 여기 피타고라스형이 쓸 수 있잖아. 여기 길이 얼마야? 그래, 3. 그럼 그 순간 여기가 7-x가 아니라 뭐라고 써도 되냐면 전체 길이 x였지. 여기 2고 여기가 뭐야? 3이잖아.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되겠어? x에서 5를 빼면 되겠지. 2랑 3을 빼면 되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전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가 돼? x 빼기 3. 그럼 이제 얘랑 얘를 더한 게
9가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뭐. 확인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럼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갈 수는 없을까? 그걸 고민해 보는 거지. 안미들이 좋아하는 스마트. 송호진이 아마 이 영상을 보면은 에이 그럴 리 없습니다 이러겠지? 다음 시간에 와서 물어보는지 안 물어보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자, 여기 길이가 4고 여기가 5잖아요. 그럼 우린 여기가 일단 직각인 거 아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3 되는 것까지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요 길이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지? 그러면 여기 길이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 않니? 전체 길이를? 뭐라고 쓰면 될까? 그렇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길이가 얼마인 걸 알아? 4. 그러면 그냥 문제 끝난 거였어. 사실 여기서. 왜? 이변의 길이랑 이변의 길이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합이죠. 얘가 얘랑 얘랑 마주보는 두 변의 합이잖아. 뭐가 되면 돼? 2x-4 이렇게. 확인돼요? 그냥 이렇게 잡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x가 얼마가 돼? 6이 되겠죠. 이렇게. 확인되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잖아, 우리 지금.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 요 그림만 딱 주어지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는 이 길이를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있어, 없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심 있지? 여기 길이 반지름, 여기 길이 반지름이지? 이 길이 그냥 2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정사각형 만들어지니까 얘도 2, 얘도 2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여기도 다시 2가 되겠지? 여기까지 길이도 다시 뭐가 돼? 2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이는 뭐가 돼? x-2가 되겠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여기 길이를 우리가 1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확인되니?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길이가 다시 얼마야? 1이 될 거고 이 길이가 뭐가 돼? 4가 되겠지? 그럼 이제 x-2랑 4가 어때야 돼? 같아지면 되겠지.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야.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성질과 요 성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야. 이용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약간 특이한 케이스에서 이런 경우가 가능해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 뭔지 알겠어요?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까지 해서 그럼 우리는 오늘 원과 접선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 단순하게 그냥 접선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과 접선은 2부가 또 있어. 뒤에 가면 또 나와. 어디로 가면 되냐면 한참 넘어가다 보잖아.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나와. 어디 거의 끝무렵쯤? 원주각 넘어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74쪽에 보이죠? 여기서 접선의 존재가 한 번 더 등장하고 그때는 원과 선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원과 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 그렇게 해서 한 번이 더 나오고 요거까지 다 배우고 나면 이제 추가 확장 원과 접선 사이의 비례 관계에 대한 얘기까지 원래 이어지는 거야. 우린 거기까지 할 거야. 책이 없어도. 다 하기로 맘먹고 왔잖아, 처음부터. 그래서 쭉 갈 거니까 일단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성질들만 나와 있는 거거든? 잘 기억해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오늘 얘기한 거 특별하게 어려운 거 있습니까? 늦게 오신 분들이 이제 조금 중간에 놓쳐가지고 좀 헷갈릴 거예요. 다시 한번 영상 보고 승인 확인해야 돼. 언제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자, 그래서 오늘 숙제 우리 어디까지 왔어요? 개념편 54, 유형편 55. 네, 그렇게까지 하고 뒤에 단원 마무리 쪽이랑 실력업 쪽 미리 풀어놓을 수 있으면 풀어놔. 어차피 나 주말에 숙제를 낼 거니까. 시간 부족하면 요 최소한 오늘 숙제 낸 데까지는 해오시고요. 됐죠? 자, 오늘 숙제 생각보다 많기는 한데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천천히 풀면은 계산만 안 틀리면 되니까 천천히 풀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한 거에서 질문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승희 하고 싶은 말? 언제? 괜찮아요? 좋아? 그럼 오늘 촬영 여기까지 진행하고 숙제가 좀 많으니까 지금부터 합시다.